직접적으로는 배터리 회사, 또 하나는 그 배터리를 쓰고 있는 완성체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양면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체 업체 입장은 골치 아프죠 이거. 네, 그렇죠. 이 배터리를 단순히 떼어가지고 다른 네. 배터리를 쓰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네. 이 배터리를 달고서 거기에 맞는 공간, 이게 보통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BYD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우리가 만약에 승기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앞으로는 이 배터리를 쓰는 모든 회사들, 완성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IP 클린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추산하기에는 5천억 이상에서 조 단위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제는 한국 배터리를 쓰는 게 속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가격이 비싸도 네. IP 클린한 상태니까 골치 아프게 중국산 배터리 쓰느니 그러니까 이 소송의 결과를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LG엔솔로 한번 가볼게요. 네네. LG엔솔 같은 경우가 요즘에 최근 이슈가 역시나 이제 특허 강자다. 그래서 특허 이제 8만 건을 가지고 사실상 이제 무임승차하는 곳에 대해서 특허로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로열티 수익을 누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것도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허 전쟁을 본격적으로 선전포고한 게 24년 8월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주목을 안 해요. 맞아요. 나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특허가 얼마나 LG 엔솔, 그다음에 LG 화학이 얼마나 꼼꼼하냐면 네. 세계 그 배터리 업체 중에서 단연 1위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8만 건이다, 뭐 두 회사 합쳐서 5만 건이라다라고 얘기하는데 글로벌 특허로만 놓고 보면 한 5만 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5만 건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 삼성 SDI가 한 2만 1천 건이에요. CATL이 1만 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특허 제국, 특허 왕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특허를 뚫고서 어떤 배터리 업체들이, 가령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를 만들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사실은 있어요. 근데 뭐 중국에서는 우리가 소송을 해봐야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자기네 회사들 거. 근데 이제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은 25년 7월 8월에 네. 중국 배터리 업체 중에 한 6위 정도 되죠. 신황다라는 업체요. 네. 그 독일에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소송을 걸었어. 뭘로 걸었느냐면은 분리막, 그 다음에 전극 조립재 제조 공정 두 개로 걸었거든요. 이 분리막이라는 것도 이게 사실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거야. 분리막이 우리나라 말로는 비닐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플라스틱이라고 그러죠. 플라스틱 필름을 네. 얇게 깔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뚫리면은 그 쇼티가 나와서 불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뚫리지 않게끔 여기 그 코팅도 하고 고분자를 입혀서. 네. 그러니까 분리막 강화 기술을 쓴 거예요. 그 기술을 침해했다라고 3차까지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독일 법원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왔냐면은 실황다 배터리 전부 다 폐기, 회수,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실황다 배터리를 못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의미하게 이 소송을 유심히 봐야 될 게 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가 뭐냐면은 네. 유럽에서 네. 다cia 스프링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다짜라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인데 이게 르노의 그 중저가 모델 브랜드예요. 르노. 근데 르노를 갖다가 지금 대주주가 누구냐? 프랑스의 르노도 있지만 지리 자동차가 대주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겼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랬으면은 신황다 측에서 보통 정상적인 회사라고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니네 특허를 갖다 뭐 침해했으니까 네. 로얄티라든지 라이선스 피를 주겠다라고 네. 하면 되는데 그냥 싹 무시하고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년 1월, 올해 1월에 네. 드디어 또 칼을 뺐습니다. 이번 어디다 칼을 뺐냐? 네. 그 신황다 배터리, 네. 신황다의 셀, 네. 그 다음에 지리자동차의 네. 그 배터리 팩. 근데 지리자동차의 배터리 팩에 왜 했냐? 지리자동차를 왜 했냐? 바로 르노의 실질적인 주주니까 이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우리나라에서 걸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지금 르노 코리아에서 만드는 그랑콜레오스인가요? 뭐 그 모델 있죠? 네. 그 하이브리드 모델. 네, 하이브리드. 예, 거기에 그 배터리가 들어가요. 신황다의 배터리가. 그래서 소송을 갖다가 걸은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르노 코리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에 처해야 할 수밖에는 사실 없는 입장이죠. 네. 이게 여기서 판매 금지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모델 자체를 바꿔야 돼요. 신황다 배터리, 그러니까 이 르노 코리아 쪽에서는 지리자동차에 대해 얘기를 할 거고, 네. 지리자동차는 신황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야, 니들 때문에 우리 엄청난 손해배상이라든지 판매 금지를 맞을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소송의 결론은 한국에서는 아직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100% 이기겠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소송이 사실은
LG 엔솔 대 중국 BYD와의 소송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알려졌는데 네. 26년 2월에 LG 엔솔이 소송을 냈어요. 이거는 어디를 대상으로 했냐? BYD. BYD. BYD 및 본사, 그 다음에 유럽 내 9개 계열사. 굉장히 넓네요. BYD에 그냥 다 건 거예요. 그 여기는 뭘 니들이 침해했다고 LG 엔솔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냐면은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BMS. 그 다음에 그 배터리 통신에 관련된 특허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이 소송을 건 게 어디다 걸었냐면 유럽 통합 특허법원에 걸었습니다. UPC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까 신황다 배터리 소송은 독일 법원에 낸 건데 네. 이번에는 유럽 통합 특허법원에 낸 거예요. 그럼 유럽 통합 특허법원에서 이 소송이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EU 쪽으로 전체 다 간 건가요? EU 전체는 아니고 이 특허법원에 비준을 한 나라들이 있어요. EU 내에서. 그게 18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다 네. 포함돼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뭐 영국 등은 포함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독일, 네.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큰 시장에서 BYD 못 팔겠죠. 못 팔아요. 로열티를 내거나 순수리 네, 라이선스 피를 내거나 네. 아니면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류망이 엉키면서 유럽 대륙 전체에서 못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신뢰도 떨어지니까. 야 이거 얘네들 언제 그 유럽 통합 특허법원에서 이겼으니까 가령 영국에서 BYD 차를 수입해. 그럼 영국 특허법원에 또 낼 거 아닙니까? 맞아요. 스페인에도 또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또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유럽 특허법원에서 만약에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소송의 결과가 사실은 유럽 전체 대륙으로 번지는 거고요. 그 자체는 이게 BYD가 지금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량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수출하는 엄청난 전기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면적으로 이 뭐라고 할까요? 수출길이 전부 다 막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했어요. 24년 8월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특허 전쟁을 선포한 그 해에 바로 LG화학이 중국 롱바이라고 재생능원이라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해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입니다. 롱바이라는 회사가. 중국 1, 2위를 다투는 양극재 업체예요. 3원기 양극재. 우리가 이겼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이겼는데. 네. 그래서 올 2월에 어떤 조치를 하냐면 얘네들 충주 공장 있잖아요. 네. 충주 공장 그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 결정되면 우리나라 가동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허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LG 엔솔 에너지 그다음에 LG 엔솔 그다음에 LG 화학이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 특히 중국 회사들 이제는 우리 그 특허를 이 촘촘한 특허를 피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특허 전문 관리 회사를 통해서 네. LG 엔솔이라든지 LG 화학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대리 소송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로펌을 갖다가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중국의 회사들로서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든 아니면 자동차 회사든지 간에 라이선스 피를 LG 쪽에 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모델 자체를 다 막여. 아니면 팔지를 않거나. 그걸 못 파니까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못 파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어떻게 보게 되면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배터리 회사 또 하나는 그 배터리를 쓰고 있는 완성체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양면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체 업체 있으면 골치 아프죠 이거. 네, 그렇죠. 이 배터리를 단순히 떼어가지고 다른 배터리를 쓰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네. 이 배터리를 달고서 거기에 맞는 공간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 거기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만약에 소송이 지금 이제 독일 특허법원에서 이긴 것처럼 가령 BYD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우리가 만약에 승기를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 배터리를 쓰는 모든 회사들, 완성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IP 클린을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야, 이거 너 남의 특허 침해한 거 아니야? 만약에 침해했다는 게 나중에 들통이 나면은 니들이 전부 책임져. 이런 걸 계약서에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일종의 면책 조항을 요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중국 배터리를 달고서 유럽 시장으로 들어온다거나 다른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갖다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 쿨하게 내가 라이선스 피 주고 쓸게. 그러면은 LG화학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퀄컴이 매년 수조 원 정도 받잖아요. 어려운 거 해요. 삼성전자 주고 SK 하이닉스 주고 다. LG화학 역시 맞아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추산하기에는 한 5천억 이상에서 조 단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 그러면 이 핵심 전략 특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터리의 1에서 3%를 받는다, 라이선스 피로. 근데 배터리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IT 기기에 뭐 조그만 것들은 싸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금액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제는 한국 배터리를 쓰는 게 속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가격이 비싸도 네. IP 클린한 상태니까 골치 아프게 중국산 배터리 쓰느니 그러니까 이 소송의 결과를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LG 엔솔이나 LG 화학이 그럼 그동안 이제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냥 가만히 있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게 그 특허 어떤 전략을 세웠던 게 LG 화학하고 LG 엔솔이 분리가 되면서 LG 엔솔이 특허 등록이 2배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BMS 관련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로 많고 5,800건 정도 되고요. 전고체 분야에서도 도요타에 의해서 2위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특허라는 건 그렇잖아요. 수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쌓아놓은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공짜로 먹겠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동안 유심히 봐왔겠죠. 그래서 24년 8월경에 발표한 결과를 놓고 핵심 전략 특허만 580여 건을 우리가 지금 도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580여 건입니다. 580여 건. 네.